현대인에게 우울증 조현병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그쵸. 아닙니다. 기사를 보다가 현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살롱드 로이어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네,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요새 정신질환 중에서 우울증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우울증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치료가 가능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혼 사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시부모님과 함께 산 아내의 사안입니다. 아내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이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고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을 했으나 남편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남편과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의 우울증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예, 대법원은 그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이제 병원의 치료를 받아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아내가 상대방과의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특이한 점은 오히려 법원이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법원이 제시한 방법이 뭔가요? 그 남편이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아내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시부모 집 근처에 살면서 이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아니면 누이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좀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동감이 많이 가요. 왜냐면 소송을 하면 조 변호사님도 겪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울증이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생긴 경우가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항상 그쵸. 우울증 하나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좀 아내 우울증이 어디서 왔나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아내를 보듬어 줘야지 다짜고짜 이제 소장부터 날리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제가 봐도 이 우울증 자체가 이제 본인 남편의 네. 어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그쵸.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는 거는 좀 남편이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렇죠.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행히 우울증이 치료가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우울증이었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정신치료가 불가능해져가지고 온 가족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돼요. 왜냐면은 그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한테 정신적, 육체적 그 희생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 희생까지 강요하는 결과가 돼서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어떤 정신질환이 정해져 있나요? 정신질환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종류는 참고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질환은 이혼이 되고, 이 정신질환은 이혼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혼 사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고려하고 있는 이혼 요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법원은 전체적으로 치료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정신질환의 피해 정도,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원인 제공을 얼만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적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고 주상적인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딱 이혼 사유가 되는 100%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정 변호사님 이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좀 법 조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이기도 한데요. 민법 826조 제1항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거는 법률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위 조항에 대해서 부부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 변호사님 뭐 할 말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어쨌든 이 현대인의 질환이기도 하고 우울증은 몇십 년 동안 따로 살던 각 남녀가 네.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이제 맞춰가는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양보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싶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고 좀 맞춰 나가는 노력이 정 변호사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 우울증과 이혼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